4기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한 장관의 차출론이 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예.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동훈 장관께서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뭐 본인이 일찍 사퇴해서 정치하는 게 맞겠죠. 한동훈 장관은 조금 강남에 좀 잘 어울리시는 캐릭터입니다. 강북이라든지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커리어를 갖고 가시려면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역량은 일종의 팬덤 형성될 정도로 일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정책의 아이콘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총선 출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신문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존재감이 일단 커질 대로 커졌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정치권의 셈법도 제각각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열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바람을 좀 일으켜야 하고 그 바람을 일으키는데 선두주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한 장관의 지지율을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마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검찰 정권이다, 검찰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검찰들이 출마를 하는데 검찰 출신들이 출마를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온다면 이건 정권 심판론으로 자극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지금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이죠. 때리다 보니까 제2의 윤석열을 만들까 봐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강경파 중심으로는 탄핵 주장도 이제 그만하자. 너무 키워주면 나중에 우리가 뒷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장관의 결단 어떻게 할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최홍 의원께서는. 저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네. 지금 얘기하는 그 계산법 있잖아요. 네. 만약에 수도권 같은 데에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 뭐 이런 데에서 국민의힘 중에서는 제일 선두에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틀림없어요. 네. 그건 뭐 어떤 여론조사를 갖다가 들이대더라도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는 선두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구체적인 걸 한번 들여다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부분 다 겹쳐요. 그렇죠? 그러면 바람을 일으키려면 네. 국민의힘 지지자한테 바람 일으키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중도층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반드시 민주당만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일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보면 있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그러면 100% 윤석열 대통령만 지지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에서 너무나 표가 없어요. 그건 아마 여론조사 상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TK 지지율이 그렇게 되면 결국 바람을 일으킬 대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 워낙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본인이 이제 중도층과 아니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까지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뭐 이벤트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플러스 요인이 별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가장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파의 확장성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본인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장관이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네. 정치인으로 변신했을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출마는 할 것 같은데 효과가 클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적고 이청은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대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부가 5년 단임제 체제 하에서는 소위 말해서 홍위병 또 정권의 수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내각에서도 정권이 안정감을 가지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각에서도 절대 충성하는 그러한
내각의 용사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의도 국회에서도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회의원들이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 그러한 정부 정권의 어떤 의무감, 사명감 때문에 차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 차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방금 우리 최병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고 네. 아 그게 그거지 하고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이나 그러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출마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정말 험지나 아니면 수도권의 소위 말하는 강남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러한 전략을 쓴다면은 그 효과가 더 배가 되고 아마 그러한 노리는 어떤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 왔었습니다. 일단 한 장관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장관 사출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 장관이 출마할 거라는 일단 의견은 두 분 주셨고요. 네. 출마한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서부터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말씀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정치를 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하고 있다라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평가하죠. 법무부 장관은 뭘 했는지 보십시오. 법무행정을 하느라고 야당과 협치를 하거나 어떤 법무행정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한 게 아니라 매번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는 것은 말하자면 TK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말다툼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만 국민의 눈에서는요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해왔던 것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와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하는 말들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야기.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냥 중립을 지키거나 법무행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최근에 뭐 위증교사 부분 관련해서도 시행령을 수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정치를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소 재판 그 태도를 보시면 네. 헌재 그 결정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무시하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겠다는 건데 그 무시하는 발언들은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소신을 가지고. 이거는 정치적 재판이다라고 정치인은 얘기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동훈 장관은 본인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속내에는 지금 차일피일 언제 나갈 것인가 조율을 하고 있을 것인데 최영우 의원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측의 어떤 팬덤은 형성이 됐지만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 저는 민주당 지지층을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똘똘해 보이지만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로 나왔을 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여부와 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뒤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인지도가 높아진 건 민주당 의원들의 목도 한몫했습니다. 특히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악연으로 얽힌 김의겸 의원의 역할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관계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김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재정 의원 악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 들통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죠?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의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는데 이제는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만날 때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물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의 이 손이 떨리는 장면이 포착돼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지는 않고요. 저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5일 정보위에 오셨죠? 정보위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 만약에 정부가 알고도 그거를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서 그거를 철회할 리가 없죠. 아니죠.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입니까?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새로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앞으로도 흔들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도 자, 지금 보도들을 보면 김의겸 의원실에서는 저 손떨림을 놓고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왜 손을 의원이 떨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일단 의원실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김광선 변호사님, 한 장관의 답변에 화가 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한 장관이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아마 김의겸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저랬다고 한다면 네. 화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순간적으로 그래 그럴 수 있거든요. 있고, 예. 뭐에 힘을 막 주고 있다가 풀면 사실은 뭐 손이 떠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병이 있다 온다면 사실은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뇌와 관련돼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뭐 일종의 좀 과대한 해석이다 보는데 네. 사실 저런 해석을 낳게 하는 원인은 김의겸 의원이 제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어떻게 보면 견원징안 뭐 그런처럼 뭐 정말 한동훈 장관만 법사위에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더군다나 이제 청담동 술자리랄지 뭐 이재정 의원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EU 대사의 어떤 발언, 그것이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이런 거에서 이제 거짓말한 게 거의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정말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가지고 별로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기의 이미지를 저는 본인이 좀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뭐 카메라에 잡히다 보니까 건강 이상 있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한동훈이 너무 무서우니까 질문하면서 저렇게 떠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한 제가 볼 때는 뭐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석을 낳는 원인 자체도 김의겸 의원의 이제까지 어떤 의정 활동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만나면 항상 민주당 의원들은 으르렁거렸던 걸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법사위에서는 평소와 다른 화법으로 한 장관의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낸 또 수긍을 이끌어낸 의원도 있었습니다. 기동민 의원의 이야기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차분하게 질의하라니까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제 느낌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민들로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인사검증 1차적인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엄중하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중에서 제가 들을 만한 이게 듣고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한마디 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눈높이를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 깊이 느끼고 제가 국민들께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